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요새 일이 여러가지로 조금 바빴습니다. 그럼 해루질 언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 해루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마다 주로 잡히는 해산물이 다르겠죠? 여기 제가 표를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이 표에는 주로 잡히는 해산물의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해루질로 잡는 해산물.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색칠 안 된 시기에 잡히기도 하고요. 저도 실제로 그 시기에 잡기도 하였고요. 이 표는 저도 이거 퍼온 건데 주로 잡히는 시기를 제가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금어기예요. 올해는 쭈꾸미 금어기가 새로 생겨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쭈꾸미를 잡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외에도 많은 해산물들이 금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 꼭 알고 해루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벌금이 아주 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해루질로 많이 잡으시려는 해산물 중에 꽃게가 있는데요. 꽃게의 경우는 이제 이 꽃게 아래부터 위 길이가 6.4cm를 넘지 않는 것은 잡으면 안 됩니다. 아직 조그만 새끼 꽃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을 베고 있는 암꽃게 또한 잡으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게 많죠. 이런 금어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겨울이니까 낙지를 잡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럼 겨울바다 아무 데나 가면 낙지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손으로 낙지를 잡기 위해서는 물때라는 것을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하루에 6시간 주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썰물과 밀물을 반복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물이 항상 똑같이 들어왔다가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어쩔 땐 조금만 들어왔다가 조금만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땐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산물을 잡으려면은 바닷물 조금이라도 많이 빠졌을 때 멀리까지 가야 좀 개체 수도 많고 평소에 사람들도 조금 들어와서 그 해산물이 풍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루질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노려서 해루질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물때가 좋은지 언제 물이 많이 빠지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는 주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요.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물때를 보는 어플이 많이 있으므로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물때 보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만 하면은 어플이든 어디든 다른 곳에서 물때표를 봐도 아마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루질 가는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털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을 검색해서 이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 스마트 조석 예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바다에 여러 지점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 송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면은 조석 예보표 보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달력이 뜨는데요. 이 달력 날짜 옆에 달 모양이 있고 그 아래 저, 고, 저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이제 시간 그리고 괄호 속 숫자가 보이시죠? 하루에 2번씩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즉 물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잖아요. 고라고 써 있는 시간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이 높아지는 시간, 저라고 써 있는 시간이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물이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괄호 속의 숫자는 바닷물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낮아지는 여기 저라고 써 있는 옆에 있는 시간을 공략을 해야겠죠. 이렇게 달력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자, 12월 송도에서 물이 가장 낮아지는 때는 12월 24일 낮 11시 49분이죠. 즉 이때 12월에서 이제 송도에 가면 물이 가장 많이 빠져서 바닷물이 가장 낮아져 있고 더 깊이까지 우리가 이제 맨눈으로 뭔가를 보거나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해루질은 낮에는 많이 잘 안 해요. 왜냐면 해양 생물들이 야행성들이라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러 많이 나다니고 낮에는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밤을 볼까요? 밤에 물이 가장 낮은 때는 12월 25일 00시 32분이죠. 그러니까 12월 24일 밤 12시 32분인 거예요. 77이네요, 높이가. 아니, 낮은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왜 밤은 77이나 되냐? 이게 또 자연의 신비인데요. 이제 하루에 2번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한 달에 2번 주기로 물이 많이 빠지고 적게 빠지고, 그리고 1년 주기로 한 번 낮에는 많이 빠졌다가 또 한 계절에는 밤에 많이 빠졌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밤에 물이 많이 빠지고 낮에 물이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겨울에는 밤에 물이 많이 안 빠지고 낮에 물이 많이 빠져요. 즉 겨울은 여러모로 해루질하기가 쉽지 않겠죠. 물도 안 빠지지, 춥지. 그래서 저도 겨울엔 조금 쉬게 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해루질 갈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숫자가, 괄호 속의 숫자, 바닷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해루질에 갈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송도에서 가장 낮은 게 77이죠. 77이라고 77일 때만 그 가장 낮은 날만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앞뒤로 며칠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최저치를 찍기 전에 좀 많이 가시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잡기 전에 가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뒤에 가면은 늦은 물때라고 하는데, 늦은 물때 가면 갈수록 앞에 사람들이 다 쓸고 가서 이제 남은 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 어느 바닷가에서 어느 물높이에 가야 좋냐는 그 바닷가마다 다 다릅니다. 송도의 경우는 보통 제 경험상 한 60 이하쯤은 돼야 뭐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이 어느 날 80, 60, 40, 20 빵 찍고 다시 20, 40, 60, 80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60 이하인 때 약 한 5, 6일이 되겠죠.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송도에 가서 뭔가를 노려볼 만하다. 그런데 이제 딱 빵 찍는 날 나 혼자 갔으면은, 빵 찍는 날 가면은 제일 낮은 데까지 보면서 다 잡을 수 있겠지만 20일 때 하루 전날 온 분들이 다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 안 보이는 거 감수하고 해루질을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저는 보통 어디 갈 때 해소 100 이하,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고요. 근데 보통 수중하시는 분들은, 특히 꽃게 같은 거 물속에 들어가서 잡으시려는 분들은 한 150 정도만 돼도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쪽 지형이나 이제 그런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이제 곳에 가야겠지만요. 이제 대충 물 높이, 물때 보는 법에 대해서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이것만 고려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해루질 갈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날씨인데요. 일단 당연히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궂은 날씨는 당연히 해루질하기가 쉽지가 않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해루질은 바람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물속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파도가 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파도는 그다지 치지 않더라도 전날 쳤던 바람 때문에 뻘물이 일어나서 그냥 뿌연 바닷물만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워킹은 상관없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오히려 백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 부는 날 많이 캐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워킹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육지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얕은 물속도 조금 보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바람 좀 덜 불고 잔잔한 날이 좋겠죠. 해루질의 재미라는 게 잡는 재미도 있지만 그 투명한 바닷물 속을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저도 해루질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서해 바다가 투명하고 깨끗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정말 밤에 잔잔한 날 서해 바다에 가면은 1m 안까지 투명하게 보이고 바다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물론 직접 가봐야 확실히 아는 거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거나 전날 많이 불었다거나 그러면은 꽝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집에서 쉬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다는 점 이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다에 바람이 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전 핸드폰에 윈드파인더라는 어플을 사용을 합니다. 그걸 쓰면은 이제 며칠 뒤 바람, 어느 지방에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분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때와 날씨를 알았으니 언제 해루질을 가야 할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수중 해루질 장비, 그리고 제가 쓰는 몇몇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